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고수, 금요일에 고수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주일 금방 가네요. 네. 예, 그 사이에 뭐 당직을 맡으셨던데요? 아, 보셨습니까? 예. 네. 집권 플랜본부 총괄 부부본장을 맡고 있습니다. 직권 플랜본부는 예.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지금 당장 선거도 없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학습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학습하는 자세도 안 돼 있고 네. 인적인 풀도 빈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평가를 잘 받는 게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대통령 예. 슬로건이었죠. 슬로건이지만 당신도 준비를 정말 잘하셨죠. 특히 문화 측면에서도 준비를 잘하셨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정권 교체를 위한 고속도로 또 더 이어서 정권을 성공시키겠다는 고속도로를 아유, 지금부터 잘 닦아놓자.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직권 플랜 본부의 앞에 괄호 열고 이재명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민주당은 이재명이 대표입니다. 예. 대선이 아직 2년여 남았잖아요. 너무 빠르다라고 해서 이거 지금 야당에서 벌써부터 뭐 조기 대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여당에서의 반응들이 나오더라고요. 오해받을 소지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예. 그 후보, 물론 당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당이 있고 그 안에서 뭐 당의 기본 정강 정책이 있고요. 이념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큰 틀에서 대선 전략은 짜지겠지만 사실은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네. 상당히 다른 내용이 채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재명 당대표를 대선 후보로 상정한 대선 플랜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민주당 차원의 그냥 기본적인 틀만 마련하시는 건지 따라 다른데 이재명 대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국민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서로 이거 하실 말씀이 많은데 제가 인사로 한번 그 사이에 뭐 맡으셨길래 여쭤봤는데 이거 토론이 될 뻔했습니다. 여기서 딱 멈출게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제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겁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우려와 걱정을 제가 어떻게든 해소하려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뭉치고 단결합시다. 단합을 강조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 어제는 국정감사장을 돌아다니며 의원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단기적인 목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인 것 같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다. 조건 따라서 이행하지 말자는 건 당론으로 정한 바가 없다. 그러나 비슷한 시각 추 원내대표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원내대표로서의 역할 등에 관해서는 그저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러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노코멘트입니다. 여전히 특별감찰관 임명은 원내의 일이라고 선을 긋는 걸로 들리는데요. 국정감사가 끝나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표 대결을 벌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한동훈 대표는 여기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요즘 노코멘트를 많이 쓰고 있어요. 여당이든 뭐 야당도 마찬가지겠죠. 의원총회를 해서 뭔가를 결정할 때는 보통 이제 박수로 추인하거나 아니면 뭐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지만 어떤 결론을 내릴 때는 이렇게 막 투표까지 하진 않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첫 번째 OX 질문. 여당의 의총에서 관례를 깨고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표 대결까지 갈 것이다. O. 그렇게는 안 간다. X. 들어주시죠. 표 대결 안 간다. 의견 일치인데 이유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김병욱 의원님. 네, 표대기를 가면 아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끝장이지 않을까. 거의 파국의 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대통령 임기도 한 2년이 남아있고 지방선거도 한 1년 6개월 남아있고 또 한동훈 대표의 이후에 정치 스케줄을 봤을 때 조금은 한 템포는 쉬어가지 않겠느냐. 쉬어간다. 예, 그래서 이번에 표대기보다는 어찌됐든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최대한 감안한 그리고 용산의 입장도 감안한 절충안을 만드는 선에서 이번은 휴전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사실 특별감찰관 제도가 지금 김건희 이 여사 의혹하고는 사실 무관한 겁니다. 그렇죠. 이 국민들이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건데요.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이 없어요. 수사권이 없고 그리고 언론에 그러니까 보도자료도 못 냅니다. 그걸 잘못했다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관련된 보도자료를 냈다가 네. 한번 이제 기소된 그랬죠.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옷을 벗었고 그 이후로 지금 이제 8년간 지명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사실 지금 국민들의 울분은 디올백이라든지 주가 조작이라든지 공천 개입이라든지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한 네. 의혹을 해소하고 그에 따른 진실 규명과 처벌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예. 전혀 수사권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제보만 받아서 의혹이 있을 때 검찰총장한테 넘기는 그런 수준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특별감찰관 제도입니다. 네. 따라서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혹을 또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할 수도 없는 거고요. 우리가 특검법 주장을 철회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겁니다. 예. 다만 지금 여권 내부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이거 갖고 충돌하기보다는 뭔가 휴전할 것이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인 것처럼 에드벌룬을 띄워놓고 국민들의 눈을 돌리기 위한 지금 서로 간의 얘기 아닌가. 따라서 네. 이걸 갖고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예. 같은 본질이 이유죠?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좀 비슷한 뉘앙스면서도 다른 생각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와 당내 일부 의원들이 그래도 당장 특검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우려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향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선 공약이었기도 했던 이 감찰 관련된 이것들 공약 이행을 하자.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이 소위 말하는 친윤계 의원들이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랑. 그래서 의총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의총에서 표결이 붙었을 때 사실 불리한 거는 저는 소위 말해서 친윤계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새가 딱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세력 대 세력의 대결 모습을 보인다기보다는 원내대표 입장에서 뭔가 절충안을 찾고 그리고 뭔가 그 감찰반을 바로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지 그 절차상의 조금 논의를 진행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것이 특검법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통과시키고자 추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 친윤 친한이 지금 세결집해서 새 대결하는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바깥에서 보기에는. 언론에는 이제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친한이 몇 명이다. 친윤이 몇 명이다. 그리고 중립지대 몇 명이다. 이렇게 보도들이 되고 있어요. 저희도 어제 네. 동아일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픽을 그려서 저렇게 명단까지도 물론 21명 다 쓰진 않았습니다. 등으로 표현했는데 민현주 의원 오시면 제가 이거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네. 대체로 맞는 것 같으세요, 숫자가? 제가 이번에 초선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좀 모르는 분들도 계셔서 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얼추 비슷하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결까지 가지 못할 이유 중에 하나가 저렇게 이름 나오신 분들이 실제 표결에서 똑같이 그 계파에 따라 투표를 할지 그거는 사실 추경호 그렇죠. 원내대표도 모를 거예요. 네. 그래서 극한의 표대결까지 가는 것은 막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표결을 붙였다가 지면 본인이 의도한 것과 달리 나오면 굉장히 상처 입는 거 아니에요? 이제 표결도 기명으로 할 건지 무기명으로 할 건지 다양한 방법이 있죠. 네. 다양한 방법이 있고 사실 어총에서 물론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몇 번의 표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정책 관련된 네. 이슈 위주로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대통령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을 표결에 붙인다는 것은 막다른 길을 스스로 가고자 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따라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만일에 표결이 되더라도 기명으로 하게 되면 조금 뭐 이 친윤 쪽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네. 합니다. 아직 살아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과 척지고 싶은 의원들은 아직은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네.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제 갓 그렇죠. 이제 국회의원 됐기 때문에 네.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본인의 총선을 위해서는 네. 그런 걸 보면은 김용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친윤이 유리할 것 같고 무김용으로 갔을 때는 친한이 유리하지 않겠냐. 네. 그렇지만 투표까지 간다는 것은 스스로의 자멸을 국민의힘이나 용산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기라도 타협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네. 현재로는 듭니다. 예. 네. 지금의 이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의 대결 구도에서 네. 결국은 누가 이길 것이냐, 누가 국민의 여론의 선택을 받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고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OX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결국 진다, O, 아니다, 이긴다, X 들어주시죠. 한동훈 대표 세모예요? 무승부다. 예. 무승부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진다. 아니 이긴다. 이긴다요? 네. 그럼 X로 들어주시죠. X입니까? 네. 맞죠? 헷갈리네요. 네. 자, 왜 이길 것으로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으로 정치적으로는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뭐 누구 말대로 뭐 끌어내려 올린다, 뭐 당대표에서 끌어내릴 네. 것이다 이런 얘기들 좀 나오는데요. 설령 그런 극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의 여론의 향방을 보면 용산의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커요. 오늘 네. 갤럽 여론조사에서 나왔지만 국정 지지율이나 지역별 연령대별 보면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뭔가 통제가 있어야 된다. 과거에 잘못한 것뿐 아니라 앞으로의 행보에도 통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우려가 가장 크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제한적이지만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용산이나 친윤계 의원들에 의해서 이게 막혔다. 그러면 당장은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입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일부 아주 극성, 열혈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은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되면 앞으로 배신자 낙인 찍히고 뭐 쫓겨나고 이러면 앞으로의 대선 행보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중요한데요. 지금 너무 낮아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민심만 보고 갔을 때 당장은 어려워도 중장기적으로는 본인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나는 한동훈 대표가 민심을 읽는 방법이 잘못됐다 봅니다. 지금은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민심은 특검이죠. 특별감찰관이 아니고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켜달라는 게 민심이고 여론조사도 70%예요. 그동안의 의혹을 좀 해소해달라. 네, 그렇죠. 네. 국민은 그겁니다. 앞으로는 잘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시끄러운데 예? 앞으로도 과거와 같은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정말로 이해 못할 광경이고요. 한동훈 대표가 민심을 받는 척하면서 전혀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고 특검을 받을 각오를 내비치듯 하면서도 지난 전당대회는 총선 때는 내비친 듯 하면서도 지금 꼬리를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가짜 민심을 받는 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고요. 권력 내부를 보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키워준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 만들어주고 비대위원장 만들고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등에 칼을 꽂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장에 있어서의 한계점이 분명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검찰의 부하와 상사 관계였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이번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얻을 것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크진 않을 거다. 예. 따라서 적당히 윤석열 대통령과 타협하면서 본인의 입지를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알겠습니다. 되고요. 사실 그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아까 인터뷰한 걸 봤거든요. 지금 특별감찰관이 효과가 있겠냐? 효과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왜 없냐? 정권 초기에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해야지 지금 반환점이 돌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 거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미래인데 그걸 갖고 무슨 국민들의 이 분노를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의 민심 읽기는 잘못된 방향에서 하고 있다. 근데 저는 이게 잘못된 방향이라기보다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이 특검법 받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네. 한 번에 받기는. 그래서 감찰 단계적으로 지금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또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지난번에는 굉장히 냉담하게 반응을 받았지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한동훈 대표가 갖는 정치적인 한계는 여러분이 지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라도 이렇게 쌓아 나아가야 사실은 검사 출신 정치인이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오랜 그런 상하 관계 이런 그 프레임을 저는 깨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설령 표결을 가든 안 가든 의총에서 부결이 되더라도 한동훈 대표는 계속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특별법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는? 저는 일단 단계별로 조금 네. 더 시간이 지나서 좀 논의가 되면 그리고 뭐 대안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아니 지난주에 민현주 의원 나오셔가지고 내가 지금 국회의원이면은 난 전 특검 찬성한다고 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했습니다. 네, 네. 예. 그 바람이 한동훈은 현실로 아니잖아요. 이어지길 바라시고 예. 한동훈 저도 대표가 한동훈 아니다. 대표가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고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부분을 생각해서 결단을 한다 그러면 특검을 받아야죠. 그게 제대로 된 해법인데 특별감찰관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자, 두 번째 이슈도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 파장이 굉장히 일고 있습니다. 이수진 앵커 전해 주시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입니다. 자, 볼까요?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하고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신원식 안보실장, 넵, 잘 챙기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자, 이어서 연락관도 필요하지 않냐? 라고 제안을 하자 신 실장은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긍정합니다. 자, 이 대화 진심이라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남한과 북한의 대리전으로 만들자 이런 의미가 될 텐데요. 젊은 해병대원과 이태원의 수많은 젊은이도 지키지 못한 정보가 이역만리에서 벌어지는 전쟁 위기를 우리 한반도까지 끌고 들어오려는 것입니까? 전운을 고조시키는 이런 행동에 어떤 의도는 없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저는 넵 이게 기억에 남는데 북괴군 폭격 문자 이거 상당히 심각한 내용인데 이게 일부러 찍힌 거 아니냐? 왜냐하면 기자들이 다 찍는 거 알고 있잖아요. 해보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심히 보는데 찍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이게 찍힐 수 있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김건희 여사로 굉장히 지금 시끄러운 이 이슈를 좀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 OX 질문입니다. 이 문자는 김건희 여사 이슈에 대한 물타기다 O, 아니다 X. 물타기다. 물타기 먼저 듣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회에서는 항상 내 핸드폰이 찍힐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켜본 이제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조심하셨네요. 예. 그런데 용어를 보세요. 북괴군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없어진 지 꽤 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하고 나서 북괴군이라는 단어를 안 쓸 거예요. 물론 군 내부에서는 쓸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의원하고 장관의 대화잖아요. 좀 의도적인 용어 선택을 했다는 생각을 얼핏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내치가 어려우면 그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또 정치인의 유혹이죠. 예. 유혹인데 지금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다 안 했다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저렇게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기자들 앞에서 핸드폰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상당 부분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얘기하겠습니다. 예. 아니다. 물타기는 아니에요. 아니다. 이건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사실 이게 언론에 기사에 담기진 못했지만 제가 아는 한기호 의원이나 신원식 실장은 이런 걸로 여론전을 할 정도의 정무 감각 이런 수준의 정무 감각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니고요. 예, 고도로 이걸로 비판하시네요. 예. 이게 물타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그렇게 낮은 수준의 정무 감각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알고 낮은 있고요. 수준이 아니라 높다. 네, 네. 예. 일단은 아까 말씀 북괴군이란 말을 누가 쓰냐 그러셨는데 한기호 의원은 현역 군인 출신이에요. 장군 출신이고요. 70대가 넘으신 분이라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는 용어는 뭐 양해해 주시기를 과거 용어를 부탁드리고요. 썼다. 네. 예. 그리고 이 지금 물론 뭐 국방장관도 얘기했지만 그 용병이고
그리고 이게 파병이 아니라 용병의 문제고 거기 아무리 그래도 우크라이나의 지금 북한군에 대해서 한기호 의원이 이런 식의 문자,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는 비판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 비판하실 수 있고요. 걱정하시는 국민들께서 비판하실 수 있는데 신원식 실장이 받은 문자 메시지 답장을 보면 선배가 보내는 의견에 대한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냥 잘 받았습니다. 그 정도지. 그래서 그거를 실행에 옮기겠다라고 한 것이 아닌데 오히려 민주당이 이걸로 더 세게 네. 이슈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저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일부러 문자를 공개해서 이걸로 김건희 여사의 지금의 특검 이 국면을 넘어가고자 한다. 그 정도로 판단할 정도로 정무 감각이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 이슈에 대한 물타기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제 더 사실 중요한 것은 국제 질서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라와 외교와 군사 관계를 맺느냐라는 기본적인 인식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북방 외교를 개척한 사람은 보수 정권인 노태우 대통령이에요. 노태우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 폴란드, 제 기억에 헝가리, 체코 다 수교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도 그때 한 거예요. 보수 정권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북방 외교를 해서 그것이 쭉 누적이 온 겁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념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마치 우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듯이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 네. 또 오늘 보면 살상무기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야, 대통령이 지금 탈리 이념의 시대 우리나라도 아닌 제3국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있어서 살상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 게 과연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신지 국제 질서에서 특정 블록을 대변하는 사람인지 좀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대통령이라 하면 지금은 탈리 이념의 시대고 실용주의 전략으로 외교 관계와 통상 정책을 펼치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의 안전, 국가의 이익 딱 두 가지만 초점을 맞춰서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제3국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이념의 잣대로 바라보고 아직도 좌우 공산국가 뭐 자유주의 국가 그러면서 난 누구 편에 서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한들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되며 국민들은 더 불안해할 뿐이죠. 예. 지금도 경제라든지 민생고가 심각한데 이런 어떤 그 군사적 위험마저 고조시키는 발언을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 그 꼭 드리고 대통령의 싶습니다. 발언 전에 이제 한기호 의원의 저 문자 내용을 보면 사실 이게 뭐 물타기냐 아니냐는 거는 뭐 해석의 영역이고 네, 네. 본질은 아니죠. 네. 저 내용을 보면서 국민의힘에서 저런 인식을 다 같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좀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남북의 대결의 대리전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거 아니야? 국민의힘이 다 이렇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렇진 않죠. 저는 그래서 김병호 의원님하고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에 무기를 지원하느냐 이런 논의까지 간 건 전 너무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우리의 비판점은 북한이 당신의 주민들을 군인을 팔아 넘기는 거잖아요. 용병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거 북한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용병으로 쓰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가 굳이 휘말려서 국방부장이 분명히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기를 지원하느냐 이런 논의를 해야 된다 얘기까지 하는 거는 사실은 정부와 용선 대통령실이 엇박자라는 거죠. 네. 분명히 비판은 할 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한기호 의원이나 이 관련해서 이 문자 의식은 군인 출신이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더 과격하게 좀 더 근원적인 이런 처방을 제안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일정 정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무기 지원은 전 너무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러면 그것도 살상 무기라고 딱. 예. 그래서 살상 무기 얘기를 할 텐데 대통령이 아까 발언은 뭐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되풀이하지는 않고요. 결국은 살상 무기를 지원할 것이다. O. 못한다. X. 들어주시죠. X. 네. 합리적인 의견이시군요. 기대감도 반영돼 있습니다. 예. 지금은 사실 탈이념의 시대고 모든 외교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펼쳐집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나라끼리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이죠. 예. 그것을 북한이 특정 국가를 지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대방 국가를 지원한다라는 것은 이분법적이고 냉전적이고 교조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지금 21세기 외교 정책으로서는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어느 국민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적국가 대한민국의 이익도 아닌 타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터에 총칼 들고 서 있게 한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죠. 네. 그리고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식이 귀하면 외국의 청년들도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부득이한 부분이 있으면 뭐 자금을 좀 지원한다든지 또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의료 지원이라든지 예. 주택 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혹시 모르겠지만 정말로 국제 관계에 대한민국의 위치가 바뀔 수 있는 또 흔들릴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의 국제 관계에 우리가 규정이 되어 버리는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전쟁에 개입한다는 것은 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에 유리한 측면은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런 여론이 분명히 일 겁니다. 일 것이기 때문에 뭐 가물이 고집불통인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만큼은 국민들 수용한다. 뜻에 따라서 수용할 예. 것이다. 네, 여러 지원들을 이제 우회적으로 예. 평화 유지 목적에서 하는 것은 뭐 국민들이 크게 반대할 일은 없겠죠. 의료 지원. 근데 의료 지원은 또 지금 의료 상황이 어떤지를 좀 봐야 돼서 그렇겠죠. 또 그것도 복잡하죠. 좀 복잡해지네요. 네. 자, 마찬가지로 X를 드셨습니다. 저는 뭐 김병호 의원이 말씀하신 거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요. 대통령실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새싹 무기를 제공하기 진지하게 검토 들어가서 실제 실행에까지 옮길 생각으로 이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 국민들 중에서는 김병호 의원님과도 다르게 정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파병이든 용병이든 북한이 뭔가 액션을 취하기 시작했다. 전쟁에 참여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그 총구를 겨눌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발언이 나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엇박자고 좀 너무 센 발언이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는 이 정도로 러시아죠. 사실 북한도 아니고 러시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경고 내지는 그런 우리도 액션을 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전 실제 검토까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국민의 여론을 한번 볼게요. 10명 중 8명이 무기 지원 반대. 그렇죠. 네. 그래서 군사적 지원 13% 찬성이고요. 그 외에는 다 이제 모름 빼면은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죠. 이런 여론들을 살필 거고 오늘 뭐 다른 여론조사지만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가 좀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엄중히 인식한다라는 입장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론을 좀 두루 살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합리적인 민현주 의원님 그리고 집권 플랜 본부 부본부장을 맡으면서 더 바빠지신 김병욱 의원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네, 고맙습니다.